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 말을 계속 들을지 말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3살 노년병 전문의 장영수입니다. 저는 평생을 병원 진료실에서 보냈습니다. 젊을 때는 혈압이다 당뇨다 정신없이 병만 봤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어르신들 허리 한숨이 유난히 귀에 박혔습니다. 수술 잘 됐다고, 사진도 괜찮다고, 더 할 것이 없다고 들었는데 집에만 가면 허리가 다시 쑤시고 다리가 당기고 밤에 잠을 설친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은 울음을 터뜨리는데 왜 누구도 이 이야기의 핵심을 제대로 풀어주지 않을까? 왜 수술 전과 수술 직후 이야기만 크게 하고 그 뒤 몇 달, 몇 해를 지탱해야 하는 노년의 생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을까? 제가 진료실에서 본 허리 디스크 수술 후의 삶은 이랬습니다. 수술실 문을 나오는 것까지는 의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어르신들이 사실상 혼자 싸우게 됩니다. 재활도, 일상도, 가족과의 관계도,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도 모두 혼자 감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술을 잘 받고도 예전보다 더 굽고 더 약해지는 허리를 제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수술 방법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뒤의 삶 이야기, 특히 노년의 하루 습관과 재활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의학책에 적힌 말이 아니라 제 눈앞에서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본 패턴을 있는 그대로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수술은 잘 됐다는데 왜 이렇게 아플까요?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선생님, 사진은 깨끗하다는데 저는 왜 이렇게 아픈 겁니까? 수술대에 2번 다시는 눕기 싫어서 큰맘 먹고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참고 살 걸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수술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결심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몸도 마음도 모두 걸고 들어가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안도와 감사가 아니라 후회와 원망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제가 진료실에서 느낀 것은 이렇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은 아주 작은 한 부분만 해결해 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튀어나온 디스크를 깎거나 눌린 신경을 덜어주는 것, 그 한 가지를 도와줄 뿐입니다. 그런데 통증이라는 것은 디스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와 관련된 통증은 여러 가지가 뒤엉켜 있습니다. 오래 굳어온 근육, 닳아버린 작은 관절들, 오랫동안 누적된 잘못된 자세, 통증에 대한 두려움, 활동이 줄며 더 약해진 근육, 이것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허리를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종종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스크는 잘 정리했고 신경도 잘 풀렸습니다. 앞으로는 무리만 하지 마세요. 이 말만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이제 허리가 나았구나. 이제 다리 저림이 없어지겠구나. 조금만 조심하면 예전처럼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첫 번째 간극이 생깁니다. 수술은 꿰매졌지만 몸의 전체 그림은 그대로라는 사실을 아무도 자세히 풀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런 설명을 자주 드립니다. 수술은 눌린 못을 뽑아낸 것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못 때문에 한동안 기울어져 있던 나무는 그대로입니다. 기울어진 나무를 다시 곧게 세우려면 기울어진 방향을 바로잡고 받침을 대고 바람을 이겨낼 힘을 천천히 길러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재활이고 일상 습관입니다. 어르신들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수술 전과 비교해서 수술 후 몇 달 동안 일상에서 달라진 것이 있으셨습니까? 앉는 시간은 줄었습니까? 걷는 방식은 바뀌었습니까? 집안 의자 높이와 침대 높이는 손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수술 전과 똑같은 생활에 조금 더 겁먹고 더 조심하는 정도로만 지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무리하지 말라 하기에 어지간하면 안 움직이고 그냥 누워 지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허리는 더 굳어지고 다리는 더 약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 첫째 장에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술이 잘 되었다는 말은 통증이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은 이제부터 몸 전체를 다시 세워나갈 기회가 생겼다는 뜻일 뿐입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앞으로 몇 해의 노후가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기회를 놓쳐버렸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의 재활 실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재활을 놓치면 통증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몇 해 전 저는 한 할아버지를 진료실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을 그냥 박 어르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2달쯤 지난 시점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수술한 병원에서는 일단 잘 되었다고 했고 한동안은 무리지만 안 하면 된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허리가 더 굳어지고 다리가 더 당기고 밤마다 종아리 쥐가 나서 잠을 설친다고 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수술 후에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박 어르신은 조금 머쓱해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수술한 병원에서 무리하지만 말라고 해서 걷지도 말고 그냥 누워있으라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은 방에서만 누워 지내고 화장실 갈 때만 겨우 일어나 걸었습니다. 허리가 조금 나아지면 움직일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못 걷겠더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술이 몸을 도와주기 위해 한 일인데 충분한 설명이 없으니 어르신 생활이 오히려 더 갇혀버린 것입니다. 허리 수술 후 재활에서 가장 큰 오해는 이렇습니다. 첫째, 무리하지 말라는 말을 아예 움직이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노년의 허리는 한 달 내내 누워있으면 굳어버립니다. 근육은 빠르게 빠져나가고 작은 관절들은 더 뻣뻣해집니다. 가만히 있지만 통증은 더 예민해집니다. 둘째, 재활은 젊은 사람이나 운동선수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여기시는 점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들 재활이야말로 가장 섬세해야 하고 가장 꼭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은 조금 무리해도 버티지만 노년의 허리는 아주 작은 변화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박 어르신께 이런 순서를 제안했습니다. 먼저 하루 동안 최소한 몇 번은 짧게라도 일어나 걷는 연습을 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안복도를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허리가 아프더라도 숨이 찰 만큼 빨리 걷는 것이 아니라 허리 위에 머리를 가볍게 올린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둘째, 침대에서 일어날 때와 누울 때 방법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허리를 비틀며 벌떡 일어나면 수술 부위뿐 아니라 주변 구조에도 부담이 갑니다. 옆으로 몸을 돌려 다리를 먼저 내려놓고 발의 힘을 이용해 천천히 올라오는 연습을 반복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하루 동안 누워있는 시간을 손등에 적어보자고 했습니다. 대충이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워 있었는지 적어보면 스스로도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보면 조금씩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고 의식적으로 앉거나 서 있는 시간, 짧게 움직이는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저는 박 어르신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대로 누워 지내다가 나중에 다시 걸을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오늘부터 한 걸음씩 다시 배우는 것이 낫겠습니까? 어르신은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눈시울이 빨개져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이 그렇게 말해주니 이제야 뭘 해야 할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냥 무리하지 말라는 말만 듣고 나는 이제 평생 누워서 살아야 하나 보다 했습니다. 재활을 놓친 두 달이 그분에게는 참으로 길고도 험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몇 달 동안 천천히 연습을 이어가며 어르신은 다시 동네를 한 바퀴 도는 데까지 회복하셨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몸을 쓰는 자신감과 삶의 폭이 다시 넓어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도 혹시 박 어르신처럼 겁이 나서 혹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누워서만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수술 후 통증이 계속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재활의 빈자리입니다. 이 빈자리를 그냥 두면 통증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재활만큼이나 중요한 노년의 하루, 습관이 허리를 어떻게 조금씩 망가뜨리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의 하루 습관이 허리를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제가 노년병 전문의로 지내면서 가장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가시는 어르신들의 걸음걸이와 자세입니다. 앉을 때는 거의 주저앉듯이 내려가고 일어날 때는 허리를 먼저 세우려다 얼굴을 찡그리며 손으로 허리를 짚습니다. 집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생활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언젠가 제 아내를 보며 뜨끔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도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조금씩 굽어갔습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앉아 허리를 둥그렇게 말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상이 너무 낮아서 허리를 앞으로 깊게 숙인 채로 오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불쑥 물었습니다. 여보, 그렇게 앉아 있으면 허리 안 아파? 아프지. 그런데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지 뭐. 제 아내의 대답을 듣고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평생 허리 아프다는 환자들을 보며 살았는데 정작 집 안의 자세는 그냥 흘려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노년의 허리를 망가뜨리는 하루 습관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자잘한 것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건성으로 몸을 일으키며 허리를 비틀어 올리는 습관, 밥상이나 거실 탁자가 너무 낮아서 항상 허리를 굽히고 먹고 마시는 습관,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를 볼 때 목과 어깨를 앞으로 밀어내며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자세, 낮잠을 잘 때 소파의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허리를 꺾어놓는 자세, 집안일을 할 때 항상 허리를 굽힌 자세로 설거지나 청소를 하는 습관. 이 습관들이 하루 이틀로 끝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되면 허리 근육은 한 방향으로만 뭉치고 작은 관절들은 특정 각도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주 평범한 동작 하나에 갑자기 허리가 번개처럼 아픈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바꾸면 큰 도움이 되는 생활 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앉는 자리의 높이를 한 번만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밥상이나 책상을 사용할 때 허리가 너무 굽혀지지 않도록 의자를 조금 더 높이거나 상을 조금 올려서 발꿈치가 너무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맞추어 보십시오. 허리 통증이 심한 분들은 밥상 대신 조금 높은 식탁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텔레비전과 휴대전화 보는 시간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한 번에 오래 보는 대신 일정 시간마다 일어나서 허리를 곧게 세우고 팔을 살짝 뒤로 젖히는 동작을 몇 번만 해도 허리에 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설거지나 청소를 할 때는 허리를 굽히지 않고 조금 다리를 굽혀 앉는 느낌으로 자세를 바꾸어 보십시오. 발을 한쪽 앞으로 살짝 내밀고
허리를 곧게 세운 채로 상체를 앞으로 보내는 연습을 하면 허리 부담이 덜해집니다. 가능하다면 개수대와 허리 사이에 작은 발받침을 하나 두고 한쪽 발을 올려두면 허리에 가는 긴장이 조금 풀립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허리는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조금씩 내는 이자 같은 거야. 지금 자세를 조금씩 고치면 미래의 통증 이자를 조금씩 갚는 셈이야.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허리를 어떻게 쓰셨는지 기억이 나시는지요? 침대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느 자세로 오래 앉아 있었는지, 어떤 순간에 통증이 심해졌는지 떠올려 보실 수 있겠습니까? 노년의 하루 습관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꾸어도 허리가 느끼는 세상은 달라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습관과 재활을 묶어서 허리 통증을 줄이는 노년의 하루 루틴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통증을 줄이는 노년의 루틴, 오늘부터 다시 짜봅시다. 허리 통증으로 진료실을 찾는 어르신들께 저는 자주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병원에서 나가시는 순간부터 다시 하루를 배우는 학생이 되어 보시자고요. 수술을 하셨든 하지 않으셨든 노년의 허리는 새로운 사용 설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하루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일어나서 첫걸음을 내딛는 시간, 낮 동안 앉고 서고 걷는 시간, 저녁에 몸을 정리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허리가 가장 예민한 시간입니다. 밤새 같은 자세로 누워 있다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눈을 뜨면 먼저 허리가 아니라 발끝부터 깨워 보시라고요. 발목을 천천히 움직이고 무릎을 가볍게 구부렸다 펴 보시고 허리는 이때까지 침대에 편안히 누운 채 그대로 두십시오. 그 다음 허리를 비틀지 말고 옆으로 몸을 돌려 다리를 바닥 쪽으로 내리고 팔로 몸을 밀어 올리는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아침 첫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는 움직임을 적당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허리에 대한 약속을 하나 정해보자고 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몇 번은 의자에서 일어나 집 안을 한 바퀴 걷기. 앉아 있을 때는 일정 시간마다 자세를 바꾸기. 길게 앉아 있어야 할 때는 허리에 작은 쿠션을 대어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기. 이 약속들을 종이에 적어 냉장고나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면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를 다그치자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해 주는 셈입니다. 저녁에는 몸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동안 허리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돌아보며 침대 옆에서 아주 간단한 동작만 반복해도 좋습니다. 벽을 짚고 서서 허리를 곧게 세우고 숨을 깊게 쉬는 것, 의자에 앉아 허벅지 뒤를 가볍게 늘려주는 것, 이런 작은 동작들이 허리 주변 근육에 남은 긴장을 풀어줍니다. 또 한 가지, 저는 통증 일기 쓰기를 자주 권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오늘 하루 언제 통증이 심했는지, 무엇을 할 때 덜 아팠는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을 몇 주만 모아보면 내 허리가 어떤 상황을 싫어하고 어떤 상황을 편안해하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막연한 두려움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약과 주사는 때때로 꼭 필요합니다. 저 역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을 권합니다. 하지만 약과 주사가 노년의 허리를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통증이 줄어든 그 틈에 몸을 다시 쓰는 연습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 기운이 빠지는 순간 통증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80이 넘어서 무슨 재활이냐? 그냥 편하게 살다 가면 되지.
저는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80이 넘은 뒤에도 차근차근 재활과 생활 습관을 바꾸어 손주들 손을 잡고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는 기쁨을 되찾으신 분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수술을 했든 하지 않았든 노년의 허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조금 다르게 써줄 수 있겠느냐고요. 이제 결론해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노년의 하루를 어떻게 다시 짤 것인지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83살 노년병 전문의로서 진료실과 집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지켜본 허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다는 말이 왜 곧바로 편안한 삶을 약속해 주지 않는지, 재활을 놓치면 통증이 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지, 노년의 하루 습관이 얼마나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허리를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그 하루를 어떻게 다시 배치하면 통증과 같이 살더라도 삶의 폭을 넓힐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 나이가 되어서야 분명히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포기라는 마음입니다. 수술을 했는데도 계속 아프니 이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는 순간 몸은 그 마음을 금세 알아챕니다. 움직임은 더 줄어들고 근육은 빠르게 빠져나가고 통증은 점점 더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반대로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겠다는 마음을 품으면 몸도 서서히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방법을 바꾸고 앉는 자세를 조금 고치고 하루에 몇 번이라도 짧게 걷는 연습을 시작하고 통증 일기를 써보면서 내 몸의 언어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수술을 잘 받아도 노년의 하루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통증은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동시에 하루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통증의 얼굴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변화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허리가 완전히 새 것처럼 되지는 않더라도 예전보다 훨씬 덜 아픈 얼굴로 진료실 문을 나서시는 어르신들을 기억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쉽게 포기하지도 마시라고요. 의사인 저는 수술과 약과 주사를 도와드릴 수 있지만 당신의 하루를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 하루는 오직 당신만이 다시 짤 수 있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